안녕하세요. 대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5쪽 내용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자, 한 나라의 일을 왕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소명이는 그와 관련된 왕의 이야기를 역시 찾아봤다. 자,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루이 14세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가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걸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며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진행했고, 귀족들은 궁전에 초대해 세금을 낭비했고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의 결정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궁전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치거나 죽어도 보상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 없었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왕은 예전 우리나라도 왕이었죠. 예전에 왕이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왕은 아무나 됐던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부족이나 혹은 어떤 무리를 이끌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선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왕이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왕은 똑똑한데 왕의 자식들도 똑똑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이 가지는 것들은요, 첫 번째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나라 살림도 가능해요. 요거 세 가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것, 국회 일이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것, 법원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살림을 하는 것, 정부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왕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이제 왕이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나라를 정말 좋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런 왕이 있기는 되게 어렵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왕이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왕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왕의 일상들을 보면요, 상당히 왕이 편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 보면 봐도 기록에 보면 왕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의 밤 12시 혹은 10시쯤 그때쯤 자요. 하루에 잠을 한 4시간 이 정도밖에 못 자는 거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다 맡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에서 문제예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과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게요.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앞에 루이 14세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결국엔 루이 14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그 나라는 망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잘못된 결정을 사용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권 분립,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국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상권 분립을 하는데 국회, 입법부, 정부, 행정부, 법원, 사법부, 이 세 가지가 얘는 법을 만들고 얘는 재판을 하고 얘는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권한을 나눈 거예요. 어느 한쪽만 권한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옛날에 왕처럼 어떤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을 나눠서 애초에 그런 일을 줄여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은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 분립이란 말은 이런 말이고요.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눠 받는데 상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을 하고요. 이권 분립을 하는 나라도 있고 사권 분립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력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상권 분립의 사례를 찾아보는 건데,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서로 가지고 견제하는 사례,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자,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대법관은 그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 하나인데, 이 대법관 후보자를요, 대통령이 선정을 해요. 3명을 선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이 대법관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법원이잖아요. 법원에서 스스로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후보를 신청하고 그걸 국회가 받아서 선정을 하는, 이렇게 세 개가 맞물려 있는 구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원 동성동봉금원법 위원 제청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모세모 법원은 성과 본의 같은 사람의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봉금원법에 대한 위원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원 심판을 제청했다. 위원이라는 건 헌법에 법이 어긋난다라는 건데요. 자, 동성동봉금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과 본의 같은 사람의 결혼을 금지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김 씨는 예전에 있었던 법인데, 김 씨랑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에 자기들이 재판을 하는데, 이거는 헌법의 규정이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법을 바꿔달라고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청와대 국회 법률안 거부권 검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입법한 세무세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 제53조 3항에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운영하는 곳은 정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봤을 때 이 법을 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나는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거부죠. 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는 이 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것도 상권 분립에서 필요한 건데요.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이다. 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살펴보냐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잖아요. 그리고 또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서로 견제를 하고, 그리고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회는 끝입니다. 모두 고생했어요.